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언박싱을 좀 영상을 준비했어요. 캐논 카메라를 이제 그전부터 계속 써왔는데 사실 한동안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카메라를 쓸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R6 마크 3가 너무나 제가 기대하던 그런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논에서 정말 기대했던 그런 제품이 나와서 함께 좀 언박싱하고 리뷰도 해보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요 R6 마크 3하고 그 다음에 요 같이 나왔죠. 흑계륵이라고 하는 RF 2870, 네, RF 2870 f2.8 ISSTM 이 두 렌즈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박싱하고 이제 필드 나가서 촬영하고 화질을 보여드리는 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을 실을 뜯고 제품이 보이죠? 네, 여기 설명서, 네, 설명서가 있네요. 그리고 카메라 커넥트 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네, 설명서는 아니네요. 기본적인 안내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스트랩이요. 네, 멋있는 간지나는 카메라 스트랩. 네, 그 다음에 충전기네요. 네, 충전기. 이게 이 제품은 충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캐논이라는 제품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좀 독특한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카메라들도 좀 써봤는데 이 캐논은 확실히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예, 기술의 최정점이다 이런 느낌을 항상 주는 브랜드라서 신뢰도가 가고요. 볼까요? 네,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 마크 3의 위용이고요. 요게 이런 게 이렇게 좀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작을 좀 해보기 위해서 더미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화면이 켜졌죠. 네, 여기 언어 설정으로 가서 네, 한국어 설정하고요.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이 암호를 설정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암호를 설정하고요. 날짜가 오늘이 1월. 네, 이 카드는 여러분 여기 이제 SD 카드 두 개만 넣는 거에서 조금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렌즈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쓰던 렌즈를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어그레시브. 제가 바디캡으로 사용하는 28mm, 네, 네, 18mm 렌즈를 반투했습니다. 네, 네, 그 기본적인 설정은 다 했고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캐논 하면 이게 직관적인 메뉴로 굉장히 유명한데 설정들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는 차츰 좀 보도록 하고, 네, 확실히 메뉴가 캐논이 좀 편하죠. 직관적이고, 네, 그리고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던데, 네, 뭐 인물 등록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얼굴을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 얼굴을 네, 찍고 이게 메뉴가 인물 등록 모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한번 해볼게요. 카드에 인물이 있으면 셋 하고 등록, 네, 등록하면 네. 그리고 예, 아, 2870 2.7 렌즈도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자, 살짝 이쪽으로 하고 2870 렌즈는 뭐 한때는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볍고 제가 사실은 이 렌즈를
2405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DSLR 시절에 EF 2405 렌즈를 굉장히 잘 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걸 좋아하고 프로 작가들도 그 렌즈를 선호하죠. 네, 이렇게 단촐하게 돼 있고, 예, 후드 없는 거는 다들 아시죠? 네, 후드를 따로 네, 주문해 놨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거를 한번 마운트 해 봐야겠네요. 네. 네. 사실 현재 캐논 유저들에게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예. 예, 요거는 이렇게 렌즈 락을 풀어 줘야 되는데, 이거 렌즈 락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1사105 쓸 때 1을 원을 썼었는데 이게 굉장히 풀려요. 막 다니다 보면 이렇게 쭉 코가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 흘림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당기면 네, 당기고 네. 요 28mm, 24mm 요거 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16mm 렌즈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제가 24mm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뭐 번들 렌즈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묵직함을 주는데, 크기라든가 그런 쾌적함,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같지는 않네요. 예, 좀 묵직한 플라스틱이고요. 무게도 제법 되네요. 네. 근데 저는 2405가 진짜 너무 질리도록 커 가지고 네, 이 정도로 했고, 많은 분들이 인제 28mm 때문에 쪼금 말들이 많은데, 제가 28mm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캐논 DSLR을 들고 스페인을 갔었어요. 근데 스페인이 뭐랄까 좀 도둑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둑이 많아서 이제 '카메라를 좀 가볍게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24mm 렌즈를 하나 사 가지고 갔습니다. IS 있죠, EF. 거기에다 이제 오디마크 3를 가지고 갔는데, 네, 이 렌즈가 24mm가요. 제가 스페인에서 건진 사진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4mm하고 28mm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아이폰이 제가 보니까 26mm고, 뭐 SE 같은 경우는 24mm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SE로 찍은 사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8mm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24mm는 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굳이 24mm가 굉장히 선호되는 화각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행 사진을 한다거나 피사체를 주로 중앙에 두고 뭔가 주제를 중심으로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24mm 이하는 사실 좀 벙벙합니다. 그래서 28mm가 스냅이든 여행이든 사진에 가장 뭐랄까 인물이 들어가는 사진, 아니면 일반적인 사진에 가장 보기 좋은 앵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각을 찍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넓은 바다 같은 거나, 이게 좀 뭐 계곡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경을 다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를 위해서 16mm를 썼습니다. 보통 광각들을 많이 추천도 하시는데, 여행 갈 때 유럽 여행 특히요. 근데 우리가 광각을 쓴다는 건 결국은 16mm, 15mm, 14mm 그걸 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정쩡한 화각은 발로 한 두 발만 뒤로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mm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진짜 확 초광각으로 찍겠다 그럴 때 16mm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광각 렌즈 1740을 썼었는데요. 그 렌즈가 활용도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근데 활용도가 안 좋아도 이렇게 작으면, 렌즈가 작으면 뭐 그나마 뭐 잊은 척 들고 있다가 문득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근데 1740은 크기도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들고는 다니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16mm는 정말 그 틈을 잘 찝었다. 그래서 16mm 하고 2870 렌즈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무게에 크게 부담이 없다, 그런 분들은 2405가 저는 뭐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캐논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예. 이게 지금 오토죠. 음. 만듦새가 워낙에 좋고, 많은 분들이
네. 그 R6 마크 2를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가성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R6 마크 2를 사지 않게 된 제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R5하고 R6는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R5는 사실은 캐논의 아주 주력기로 포지셔닝을 했죠. 근데 R6는 사실상의 실패작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2년 후에 R6 마크 2를 냈죠. R6 마크 2 때문에 캐논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경쟁사로부터 뺏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R6 마크 2를 제가 써 봤어요. 예전에 내소사를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소사 전경을 찍으려고 2405 R6 마크 2에 2405하고 그다음에 EF 100, 400 백통 렌즈를 마운트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마운트를 바꿀 때마다 프리징 현상이 나타나요, R6 마크 2가. 그래서 이게 하나가 EF 렌즈고 하나가 RF 렌즈라서 그렇게 교체할 때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를 빼면 다시 리부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고 다시 설치하고 빼고 설치하고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프리징 이슈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R6 마크 3 나온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출시 예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한 1 년도 넘은 것 같아요. 곧 R6 마크 3가 나온다. 그때 인제 2,400만 화소로 그대로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3,250만 화소로 바꿨죠. 어 캐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R2도 R6 마크 2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은 바디인데, 뭐 육각형 바디인데 뭐 R6 마크 3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어요. 동영상도 이미 캐논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후하게 스펙을 넣어 줬고,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뭐 3,250만 화소가 좀 높아졌다, 이거는 사실은 뭐 소니나 그 경쟁기 기종과의 뭐랄까 경쟁을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질적인 건 또 화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 '안정도를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있었던 그 소소한 버그들이 완전히 잡혔어요. R6 마크 3는 그런 면에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메라를 사겠다. 캐논 카메라 미러리스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네, 그 돈을 몇 푼 아끼지 마시고 R6 마크 3로 오세요. 네. 예. 엄청난 변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견고하게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R6 마크 3에 와서 진짜 완성형 바디입니다. 네. 이게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진짜 손색이 없고 안정도가 높고, 캐논 하면 사실은 뭐 신뢰도였는데 그전 바디들은 신뢰도를 그렇게 주지 못했습니다. R6 마크 2도 사실은 신뢰도 면에서 이렇게 전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R6 마크 3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그 소니에서 알파 7 마크 5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견졌을 때 사실은 R6 마크 3가 우세하다, 이런 평들이 많죠. 예, 제가 봐도 R6 마크 3가 훨씬 더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바디 만듦새도 그렇고요. 소니는 뭔가 조악하고 예전부터 뭔가 만듦새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위 기종으로 갈수록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면, 캐논은 이미 이 R6 마크 3를 대중적인 중급기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R6 마크 3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인제 DSLR 시절에 OD 마크 3나 뭐 OD 계열이 미러리스에 와서는 뭐 R5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 OD 마크 3가 OD 계열이 사실은 캐논 EF 마운트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죠. 가장 많이 팔렸고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사실 미러리스라는 시장은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말하는 거죠.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캐논이 인제 풀프레임이라는 걸 좀 확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6D, 5D, 그다음에 1D 요렇게 세 가지 계열이 있었는데 그걸 풀프레임에서는 5단계로 높였죠. 그래서 R5를 중심으로 R6, R8 이렇게 내렸고 위로는 R3, R1 이렇게 해서 3개 계층이었던 거 5개 계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OD 마크 3, 4 그 계보를 잇는 건 R6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5는 캐논의 중심기지만 OD보다는 조금 더 급이 높은, 예, 약간 더 높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R6 마크 3가 가장 적당해요. 무게도 크게 부담이 없으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뭐 바디 재질이라든가 뭐 기계를 만지는 즐거움, 이런 것도 충분히 주죠. 그러면 이제 R8은 뭐 아마추어용이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R8은 여행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같아요. 네, 화질이 좋고 그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 뭐랄까 좀 뭐 부피감도 그렇고 굉장히 쾌적하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R8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죠. 그리고 그 바디 손떨방이 없다고 하는데 손떨방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여행자용이다. 여행 전문가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R5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하이엔드 웨딩을 전문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위주인 것 같아요. 그 윗기종은 뭐 프레스라든가 또 전문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대중적인 위치는 이제 R6가 맡고 있고 그렇게 위아래로 좀 펼쳐서 풀프레임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크롭바디 계층이 좀 줄었죠. 예, 과거에는 더 이제 계층이 높았는데 그쪽을 좀 줄이면서 가볍게 가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뷰파인더가 있는 모델, 없는 모델 이런 식으로 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제가 이 카메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이제 비디오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캐논 카메라가 영상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미. 예, 캐논은 이걸 카메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캠코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진 용도로만 하겠다 하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은데 오픈 게이트 촬영이라든가 뭐 60프레임 4K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몇 세대 이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인 것 같고 보기에는 사진기처럼 보이지만 카메라가 아니라 캠코더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도 요 R6 마크 3 가지고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진만 과거에는 좀 찍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좀 창의적인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끌렸던 거는 오픈 게이트이고 3250만 화소라는 거죠. 3200 사실 2400만 화소도 충분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1200만 화소의 제 아이폰으로도 되게 크게 인화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대형 인화 때문에 그 큰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입자감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프트웨어 보정이 들어간 것 같은 게 있고 좀 확대하면 이렇게 좀 오밀조밀 막 이렇게 뭉그러지는 게 많죠. 근데 카메라는 그런 게 없고 센서가 크니까 빛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서 더 좋은 양질의 이 품질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부안에 갔다 왔는데 부안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근데 정말로 사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산 정상 그 내장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봉이었는지 하여튼 거기 봉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초점을 잘 못 잡아요. 또렷하게 내가 잡는지 안 잡는지도 잘 모르겠고 잡았다고 하지만 뭐 그 정확도도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인제 그 확대했을 때 되게 볼품없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인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카메라를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제 뭐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또 담고 모든 걸 다 기록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요 카메라로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렌즈가 참 마음에 드네요. 2870 렌즈. 네. 아, 크기도 나쁘지 않고 몇 가지 렌즈를 더 뭐 구비를 하겠죠. 캐논이 요새 인제 재밌는 렌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그런 렌즈들과 더불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살 때 소니의 그 다양한 렌즈 라인업들을 좀 관심 있어 하시고 선호하시는데, 저는 캐논이 그런 라인업들을 곧 채워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부족해서 캐논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캐논이 '많은 유저들을 위한 그런 렌즈들을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캐논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양한 렌즈를 좀 빌려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재밌는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R6 마크 3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한번 움직이면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6 마크 3 네,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연사가 40연사까지 된다고 하던데, 예. 아이고, 네, 엄청나네요, 이거. 네, 이 전반적인 성능이 기대 이상이네요. 아주, 네, 아주 기대 이상이고, 네, 카메라가 이 당분간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중에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을 다 동원했고, 네, 측광 모드를 측광 모드를 예, 요거 예, 제가 주로 쓰던 게 요런 건데,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측광 모드 하고 큐 버튼 눌러서 측광 선택 조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얼굴 따라잡는 게 피사체 아주 집요하게 잡네요. 역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초점이 전체를 잡고 있어도 인물이 나타나면 인물한테 바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훌륭합니다. 네. 이 말만 들었고, 이 남들이 유튜브 영상으로만 올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게 웬만한 건 다 찍어낼 수 있고, 네. 얼굴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 밝기 조절을 좀 주고, 예, 좋습니다. 동영상도 퀵 메뉴로 지금 소리가 수음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R6 마크 3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너무 괜찮고 크기가 참 아담하네요. 네, 한층 향상됐고, 이제 DSLR을 오랫동안 썼던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 중심의 미러리스 세계가 본격적으로 열린 걸 캐논이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2870 f2.8 STM 렌즈, 흑계륵이라고 부르죠. 요 렌즈에 대해서도 좀 짜임새 있게 한번 후기를 올려볼게요. 캐논에서 좀 장비 렌즈 같은 거 좀 대여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써보고 좀 더 풍부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기변하십시오. 저는 이거 R8하고 R6 마크 3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R8보다 이렇게 무겁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모든 성능을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다. 예. 쭉 보니까 가로 사이즈가 스마트폰 제가 쓰는 프로 맥스 사이즈보다 작아요. 높이만 좀 높은데 네, 요 정도 구성이면 해외 여행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민 없이 카메라 한번 장만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2870 이게 아웃포커싱이 굉장하네요. 네. 예, 지금 제가 2008. 네. 예, 아웃포커싱이 굉장합니다. 와. 네, 이게 와. 이거 빨리 리뷰해야겠네요. 이야. 와. 정말 훌륭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언박싱 및 약간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